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보십시오. 어제도 10,000원이었고 오늘도 10,000원이죠. 디자인도 똑같고 세종대왕님의 온화한 미소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10,000원의 진짜 가치, 즉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진짜 신도 과연 예전과 똑같을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고 있어도 그 지갑 속의 지폐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아주 서늘하고 냉혹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철석같이 믿었던 환율 1,200원의 평화로운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네, 영원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환율 1,500원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는 초고환율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개막했습니다. 단순히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 표가 비싸졌다. 환전할 때 손이 덜덜 떨린다. 해외 직구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수준의 가벼운 투정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숫자의 이면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원화라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부가 달러라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로 강제로 뜯겨나가는 이른바 거대한 부의 대이동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상상해보세요. 대한민국 역사상 환율이 1,500원을 넘겼던 적이 딱 2번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장롱 속 금반지를 꺼내며 눈물을 흘렸고 멀쩡하던 기업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던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며 모두가 숨죽였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우리가 뼛속 깊이 경험했던 것은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대기업도 망하고 평범한 가정도 무너지는 말 그대로 전 국민적인 고통이자 다 함께 가난해지는 공멸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이 1,500원이라는 숫자를 뉴스에서 보며 본능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아, 또다시 경제 위기가 오는구나. 이제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고 숨만 쉬며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진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고환율은 과거 IMF나 금융위기 때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기괴하고 잔인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거가 모두가 함께 무너지는 평등한 지옥이었다면 지금은 끔찍하게도 부의 양극화가 극대화되는 철저한 계급 분리의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이 고환율 때문에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숨만 쉬었는데도 벼락거지가 되지만 다른 누군가는 가만히 숨만 쉬어도 자산이 20%, 30%씩 무섭게 불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고 누가 피눈물을 흘리며 무너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혼란스러운 난세 속에서 내 가족의 자산을 지켜내 유일한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내일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맞추는 얄팍한 도박을 넘어 구조적으로 붕괴하는 원화 가치 속에서 시장을 이기고 내 지갑의 구매력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강력한 통찰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처한 이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얼마입니까? 1,400원대입니다. 1,400원을 훌쩍 넘어 사실상 1,500원 턱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여의도와 월스트리트의 달코 다른 금융시장 플레이어들은 이미 1,500원 돌파를 기정사실로 보고 그 다음 펼쳐질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자신들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친 듯이 환율이 오르는 걸까요? 아주 간단하고 냉혹한 돈의 생리를 거대한 생태계에 비유해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안전한 꿀을 찾아 떼를 지어 이동하는 수천억 마리의 굶주린 벌떼와 같습니다. 지난 2년간의 상황을 천천히 복기해 봅시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꽃밭은 전 세계 자본 벌떼들을 향해 확성기를 대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꽃밭으로 오시면 무려 5.5%라는 어마어마한 꿀을 제공하겠습니다. 게다가 우리 꽃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기축통화 달러라는 강력한 온실 속에 있습니다. 반면 한국이라는 작은 꽃밭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우리는 3.5% 꿀밖에 못 주는데요? 자, 여러분이 수백조 원을 굴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펀드 매니저라면 과연 어느 꽃밭으로 벌떼를 몰고 가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달러, 온실 속에서 꿀도 팍팍 더 많이 주는 미국을 놔두고 변동성도 크고 북한 리스크까지 안고 있는 위험한 노상꽃밭인 한국의 자본을 놔둘 바보가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한국을 매몰차게 버리고 짐을 싸서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이것이 지금 콧대 높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10조 원이 넘는 주식을 매정하게 팔아치우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 떠나버린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합리적인 의문이 하나 뇌리를 스치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럼 한국도 눈치껏 미국 따라서 금리라는 꼴을 팍팍 늘리면 되잖아. 왜 안 헐리고 똥꼬집을 부려서 외국인들 다 도망가게 만들고 이 사단을 낸 거야? 바로 이 지점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치명적이고 골마 터진 아킬레스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정부 관료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를 가진 엘리트들입니다. 금리를 안 올리면 환율이 폭등하고 외국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거라는 걸 그들이 몰랐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뼛속 깊이 소름 돋도록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못 올린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팩트를 짚어드리자면 안 올리기로 굳게 선택한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라 경제의 피와 같은 외환이 쫙쫙 빠져나가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보면서도 그런 무모한 선택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영원한 종교이자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성역, 부동산 때문입니다. 이 기막힌 딜레마를 폭풍우 속을 비행하는 거대한 여객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라는 비행기가 지금 무시무시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이 비행기는 현재 아주 치명적인 두 가지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행기의 고도가 곤두박질치는 환율 폭락 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비행기를 날게 하는 엔진의 부품이 잔뜩 녹슬고 썩어버린 거대한 부동산 부채입니다. 조종사가 추락하는 고도, 즉 환율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기술을 확 꺾어 위로 솟구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고도를 높이겠다고 기술을 급격하게 꺾어 올리는 순간 그 엄청난 공기 저항과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썩어 문드러진 부동산 부채 엔진이 공중에서 대폭발을 일으켜 비행기 자체가 산산조각이 나버린다는 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와 기업들이 아파트 짓겠다고 무리하게 끌어다 쓴 PF 대출 규모는 이미 엔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의 임계치를 아득히 넘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미국처럼 금리를 5%, 6%로 과감하게 올렸다간 어떤 지옥도가 펼쳐질까요? 영끌에서 아파트 산 30대, 40대 가장들,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노후 자금을 상가에 묻어둔 50대, 60대, 그리고 빚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돌려막기 하던 수많은 건설사가 매달 날아오는 이자 폭탄을 버티지 못하고 도미노처럼 파산하며 비행기 엔진이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과거 IMF를 능가하는 처참한 부도의 지옥, 빚잔치의 참상이 열리는 거죠. 결국 조종석에 앉은 정부는 피눈물을 머금고 잔인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환율 고도를 포기하더라도 일단 엔진이 터지는 것만은 막자. 결과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뉴스에서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정부는 필사적으로 부동산 엔진 살리기를 선택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냉혹한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대로라면 진작에 공중분해되었어야 할 부실 사업장들과 건설사들을 정부가 온갖 규제를 다 풀어주고 국민 세금으로 대출을 무한정 지원하며 멱살을 잡고 억지로 살려냈습니다. 금리를 억눌러서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신생아 특례 대출이니 보금자리론이니 온갖 예쁜 이름표를 붙여가며 제발 빚내서 집 좀 사라고 멍석을 깔아줬습니다. 덕분에 서울 아파트 값은 죽지도 않고 기적처럼 다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갔죠. 역시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패 신화야 라며 다들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썩은 엔진을 억지로 굴리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짓눌러 놓은 그 저금리의 지독한 부작용이 고도 추락이라는 1,500원 환율의 어마어마한 청구서로 우리 안방에 날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또 하나의 구조적인 재앙이 겹쳤습니다. 바로 시중에 풀린 돈, 통화량의 미친 폭주입니다. 금리를 낮게 유지한다는 건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기를 끄지 않고 계속 돌렸다는 뜻입니다. 시중에 돈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한국의 통화량 그래프를 보면 가파른 각도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유명 아이돌의 콘서트장 티켓팅에 비유해 볼까요? 콘서트장의 진짜 자서, 즉 우리나라 경제가 실제로 만들어내는 가치와 생산성은 정확히 100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인 정부와 중앙은행이 표를 못 구한 사람들을 달래고 부실한 기획사를 구제하겠다며
뒤에서 몰래 가짜 티켓을 수천 장씩 계속 찍어내서 헬리콥터로 뿌려대는 상황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사람들의 손에 들린 티켓의 양은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하지만 그 티켓 한 장이 갖는 본질적인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됩니다. 좌석은 100개뿐인데 티켓만 10,000장이 풀렸으니 그 종이 쪼가리로는 콘서트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시중의 원화가 너무 흔해 빠진 종이 쪼가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너지는 부동산 떠받친다고 돈 풀고 좀비 기업 막는다고 돈을 풀었습니다. 티켓이 이렇게 발에 채일 정도로 흔해지니 그 가치가 똥값이 되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경제 원리입니다. 원화 가치 하락. 이것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 바로 환율 상승입니다. 피냄새를 맡는 늑대 같은 외국인 투자자들, 스마트머니는 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를 기가 막히게 간파했습니다. 어라, 한국 정부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안 하네? 비행기 엔진이 썩어가는데 수리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가짜 티켓만 뿌려대고 있잖아. 이러면 한국 돈, 원화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끝없이 바닥으로 추락하겠구나. 나중에 진짜 휴지 조각 되기 전에 당장 한국 주식 다 팔아치우고 달러로 바꿔서 탈출하자. 이것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10조 원이나 미친 듯이 투매하고 도망친 진짜 이유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전 같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베팅하는 판돈 자체, 원화라는 화폐 시스템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 IMF 때는 기업들이 달러 빚을 갚지 못해 달러 자체가 텅텅 비어버린 외환 가뭄이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금리를 20%, 30%로 미친 듯이 올려서라도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오고 금가락지를 모으면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가뭄이 아니라 가짜 티켓이 찰랑찰랑 넘쳐나는 인플레이션 홍수라서 생긴 문제입니다. 초저금리로 풀린 막대한 원화 유동성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가 이제는 그 가치를 전 세계로부터 의심받으며 달러로 피난을 떠나는 자본 유출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1,500원 환율은 일시적인 태풍이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거대한 부동산 버블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꼬박꼬박 삼켜온 마약 같은 진통제의 부작용이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만성질환의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부동산 엔진이 터지고 안 올리자니 환율 고도가 추락하는 진퇴양난의 외통수.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가 마주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당장 여러분의 실생활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상상이 되십니까? 마트 물가 찔끔 오르는 낭만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환율 1,500원 시대는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룰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과거에는 위기가 오면 다 같이 고통받았지만 지금은 잔인하게도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네모칸 서바이벌입니다. 이 파도의 올라타보를 축적하는 승자들의 데이터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사업개미들의 자금 규모는 237조 원에 달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만 5조 원어치의 미국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일반인들이 비싸다며 벌벌 떨 때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원화를 버리지 않으면 죽는다며 달러 자산으로 돌진했습니다. 미국 증시 폭등의 수익과 달러 가치 상승의 환차익이라는 완벽한 이중 수혜를 누리며 복리의 마법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 대기업들의 해외 유보금이 168조 원에 달합니다. 재무 담당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원화로 바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달러 가치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고가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조차 전체 자산의 37%를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조차 침몰하는 한국 시장 대신 미국 시장의 성장성과 달러의 안정성에 피신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반면 오직 원화 자산, 10년째 박스권인 코스피와 황금성 떨어지는 부동산, 은행 예금만 100% 쥐고 계신 패자들의 현실은 비참합니다. 아무 잘못 없이 매일 2중 3중의 경제적 고문을 당합니다. 외국인이 팔아치우니 주식 계좌는 파랗게 멍들고 마트에 가면 수입 물가 폭등으로 장바구니는 텅텅 빕니다. 자산 숫자는 제자리인데 구매력은 반토막이 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국밥 한 그릇이 15,000원이고 국장에 물려 구조대만 기다린다는 탄식이 쏟아집니다. 이것이 환율 1,500원이 만든 폭력적인 자산 격차의 실체입니다. 누군가는 글로벌 자산에 올라타 부를 늘리지만 누군가는 무너지는 원화 시스템에 갇혀 평생 일군 구매력을 합법적으로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달러로 환전해 미국 주식에 몰빵해야 할까요? 제발 심호흡을 하십시오.
모두가 미국 주식을 외칠 때 놓치고 있는 차가운 진실. 자칫 소중한 자산을 잿더미로 만들 시한폭탄을 아셔야 합니다. 첫째, 묻지마 투자의 함정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철학 없이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것은 카지노 도박과 같습니다. 1,500원은 역사적 고점 부근입니다. 비싼 값에 환전했는데 전쟁이 끝나거나 연준 정책이 변해 환율이 1,300원으로 떨어지면 가만히 앉아서 마이너스 13% 환차손을 맞습니다. 고환율 시기의 해외 투자는 환율 변동성을 방어하는 전략이나 철저한 분할 매수 없이는 독배가 됩니다. 둘째, 한국 시장의 도미노 붕괴 리스크입니다. 외국인이 던진 10조 원을 받아낸 동학개미들도 이제 지쳐 떠나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국내 비중을 줄입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더 던질 때 이를 받아줄 최종 수비수가 없습니다. 수급이 무너지면 주가는 자유낙하합니다. 내 자산 일부가 국내에 물려있다면 미국 주식에서 푼돈을 벌어봐야 내수 자산 붕괴에 거대한 손실을 절대 메울 수 없습니다. 셋째, 망가진 달러 파이프라인의 공포입니다. 과거엔 환율이 오르면 수출 대기업이 달러를 쓸어와 환율이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추격으로 그 공식이 박살났습니다. 주력 수출품이 무너지고 대기업들은 공장을 미국에 짓습니다. 수출 실적은 좋아도 진짜 현찰 달러는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뚫고도 영영 예전으로 내려오지 않을 수 있다는 지독한 구조적 공포입니다.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를 지켜주던 제조업 경쟁력 자체가 훼손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리스크입니다. 환율이 통제 불가능하게 치솟으면 정부는 개인의 해외 투자를 제한하거나 자본 통제라는 강압적인 칼을 빼들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뺄 수 없는 끔찍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 미국 주식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말 뒤에 살얼음판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완벽한 진퇴양난의 지옥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이제 가장 확실한 솔루션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500원 환율의 폭풍우 속에서 침몰하지 않을 현명한 투자자의 행동 지침입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통찰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부를 우아양할 수밖에 없는 원화라는 단 하나의 그릇에 몰빵하는 무모한 짓을 당장 멈추라는 것입니다. 환율은 그 나라의 미래를 냉혹하게 평가하는 글로벌 채점표입니다. 인구는 멸종위기이고 성장은 멈췄으며 빚더미에 연명하는 나라의 화폐 가치는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산 가치가 녹아내리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애국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방임입니다. 성실한 한국인을 넘어 냉철한 글로벌 자본가로 진화하십시오. 국경을 넘어 가장 거대하고 안전하게 증식되는 시스템 위에서 자본이 일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내일 당장 실천할 3가지 명쾌한 포인트입니다. 첫째, 환율 예측에 신이 되려 하지 말고 자산 배분의 설계자가 되십시오. 전 재산 중 원화 자산 비중이 90%를 넘는다면 끔찍하게 위험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3년에 걸쳐 달러 자산 비중을 30에서 40%까지 묵묵히 늘려가는 황금 밸런스를 목표로 하십시오.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를 싸게 모으고 환율이 오르면 자산 가치가 방어되는 양방향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계좌잔고는 지식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구체적인 산업 섹터와 거시 지표를 파고드십시오. 종목 고르기가 두렵다면 미국의 우상향에 베팅하는 S&P 500 지수 ETF나 나스닥 ETF의 역사적 회복 궤적을 복귀하십시오. 화폐 시스템 자체가 불안하다면 전통의 안전자산인 금과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이 왜 기관들의 필수 방어 수단이 되었는지 논리적으로 학습하십시오. 이들은 붕괴에 대비한 튼튼한 방주입니다. 셋째, 분할 매수라는 가장 과학적이고 강력한 무기를 기계처럼 실행하십시오. 환율 고점이 두렵다면 매수 시점을 수십 개로 쪼개십시오.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눈 딱 감고 기계적으로 환전해 적립식으로 사모으는 것은 평균의 마법을 빌리는 위대한 투자법입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세일 가격에 주워 담고 오르면 자산이 불어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우직하게 모아가는 자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투자에 100점짜리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나침반을 쥐어드려도 거친 파도 위에서 배를 모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공포를 이겨내는 결단력과 뼈를 깎는 인내심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투자의 성패는 남의 정보가 아닌 본인의 뚝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서늘한 진실을 마주하고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한 사람과
남탓만 하며 멈춰있는 사람의 10년 후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격차로 벌어져 있을 것입니다. 10년 뒤 흔들리지 않고 내 자산을 지켜내노라 당당하게 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